자, 그 화물연대 총파업 소식을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로 안 기자가 설명한 대로 일주일째의 파업이 접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화물연대 이런 파업에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건 관련 법이 만들어진 지 처음이라고 하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단호하게 이번 파업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 불법 회기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묻겠다. 자,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루 손실액이 한 3천억 원 정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이 파업으로 인해서 컨테이너, 시멘트, 공사 현장의 레민콘 타설이 지금 평시보다 턱없이 지금 부족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장혜찬 평론가께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이게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민주노총의 정면 대응을 선언했다. 이번에 뭔가 강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좀 어떻습니까? 저는 민주노총이 임자 만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노총이 임자를 만났다? 아마 다른 유형의 정치인이었다면 그게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민주노총이 이렇게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시위하고 파업하는데 여러 논란이나 부차적인 이 부담 때문이라도 사인하고 합의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세금이라던가 어떤 재정 건정성 그리고 경제의 어떤 전망 등은 어두워지더라도 대통령의 인기라던가 여론에 있어서는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직접 발언하신 것처럼 임기 동안 법치를 확고히 만들어 나가겠다. 사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지만 마찬가지로 노측, 노동자 측이라 하여도 법에서 보장된 파업에 걸리 위해 불법적인 파업을 하는 것에는 엄정히 대응하는 하나의 원칙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거 나중 되면 전부 다 유야무야 정부에서 넘어가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이 큰 오산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역사를 짧게 설명드리면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은 지난 2004년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참여정부가 직접 발의한 정부 입법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법안,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1년에 출간한 운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2003년도, 4년도 화물연대가 참여정부에서 파업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얼마나 격앙되었었는지 그리고 2차 파업 때 주도자들을 구속하면서 강경 대응했는지 그 일화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강경 파업을 자꾸만 부르짖는 민주노총에게 끌려가게 됐을 때는 네. 진보 정부였던 노무현 정부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만큼 이번만큼은 법치의 원칙을 좀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 화물연대 노조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에 준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삭발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관련 영상을 잠깐 보시죠. 우리 화물 노동자들은 그 업무 개시 명령에 저희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비조합원까지도 함께 화물연대 투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박살내고 안전운임들 쟁취하자!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데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차량들을 향해서 지금 일종의 테러가 가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저 이제 자죠, 자. 자 안에 저 동그라미 이게 쇠구슬입니다, 쇠구슬.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 그 앞 유리창에 저 쇠구슬을 막 던진다는 거예요. 왜 그 파업에 동참 안 하고 차량을 운전하냐? 이런 거겠죠. 한번 보세요. 저 쇠구슬을 앞유리창에 던지면 저게 어떻겠습니까? 화물차라 할지라도 유리창에 저렇게 깨진 흔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운전자를 향해서 날아갔으면 어땠을까요? 또 있습니다. 라이터를 또 막 던진대요. 라이터. 그 차량 앞유리창에 또 라이터를 던져서 저 라이터가 저렇게 부서진 파편.
저런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운송 방해 뭐 불법 행위가 총 9건이 발생을 해서 15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화물연대 지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답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저러한 뭐랄까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을 향한 약간 뭐 테러라고 해야 될까요? 좀 어떻습니까? 그걸 물어보시는군요. 저 자체에 대해서는 누가 뭐 옹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법 저렇게 방해하는 것 구슬 같은 거 던져가지고 위험에 처하면은 절대 안 되죠. 근데 그것보다도 좀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그 우리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정부는 무슨 화물 차주라고 해가지고 협상도 안 하다가 노동자들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좀 근무 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생존권 차원의 이제 파업이 들어갔는데요. 대통령 지금 좀 전에 말씀 들어보면은 대통령의 인식이 저는 좀 맞는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언론이나 야당이나 모두 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이제 노동자마저도 적으로 보는 거 아니라 우려가 생겨요. 예.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의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법안에 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4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화물연대나 아무튼 다른 노동자들이 파업이 전혀 없었습니까? 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왜 다른 정부들은 이 업무 개시 명령을 18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건 정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우리 국민 아닙니까? 대통령의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노정 갈등이 생기면 1차적으로 최대한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고 요구 조건이 뭔지를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 6월에 1차 갈등이 있은 다음에 현 정부에서요. 그 양측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만은 여전히 협상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런 부분에서 너무 대통령과 정부가 이렇게 좀 위협을 하거나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고 하는 알겠습니다. 모습이 법치주의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같은 뭐 테러에 대한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뭐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장해찬 이사장께요. 지금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정부가 대화와 협상에 그동안 미진했던 것 아니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것 아니냐. 약간 이런 좀 비판이신 것 같은데 협상 대화 제대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지금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일종의 최저 비용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시범 시행하기로 했던 항목입니다. 근데 지난 6월에 1차 파업이 있고 이게 타결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3년 더 해보자라는 협상안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난 3년간 했던 안전운임제 일몰하지 않겠다. 저는 충분한 협상 타협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들고 들어온 것은 3년 연장이 아니라 이걸 영구적으로 안전운임제를 보장해달라. 예. 그리고 지금은 2개 품목에 한해서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데 이걸 5개 품목 등으로 확대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 적용 이후에 안전사고가 과연 줄었는가 확인해 보니까 통계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안전사고는 줄지 않았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의 수익은 늘어났죠. 그럼 이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 것인가? 왜 가장 중요한 안전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좀 불완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3년의 시한을 더 주면서 그 3년 동안 여러 가지 협의를 더 해보자고 하는데 예. 무턱대고 이걸 영구히 법으로 보장해주지 않으면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서 파업을 하겠다고 나선 게 바로 지금의 민주노총 화물연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리한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모든 자영업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지금 뭐 경기가 좋아지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막 넘쳐나면 돈을 더 벌게 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뭐 장사든 사업이든.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 수요가 조금 줄어들게 되면 돈을 덜 벌게 되는 것, 경기에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수익을 다 보장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예. 자, 정치권에서도 좀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한번 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 측에 민주노총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노총을 좀 겨냥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에 아마 성동구청인가를 방문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하면서 좀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오늘 2시에
뭐 한 2시간도 채 남지 않았네요. 2차 교섭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정부와 화물연대 간에 어떤 식으로든 접점이 좀 찾아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